저한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청약을 넣는데 계약할까 말까, 청약을 넣을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신 분보다 저 넣었어요, 특공 넣었어요, 됐어요, 저 계약해요 마요. 나 정말 너무 여기가 막 답답해 미친 것 같아. 그걸 왜 이제 물어보냐고, 그걸 왜 지금 생각하냐고. 언제 생각해야 돼요? 얘가 계약할지 말지 청약 넣기 전에 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난 시장에서 청약만 되면 프리미엄 막 싼 것도 몇 천부터 몇 억까지 막 붙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게 과열되다 못해 구석쟁이 몇 세대 안 되는 거거든요. 완판의 피, 완판의 피, 이게 반복됐었잖아요. 학습된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만 보신 분들이. 그래서 그냥 넣는 거예요. 최근에도 광역시 정말 구석쟁이에, 가격이 싼 것도 아니야. 됐는데 계약할까요? 물으시는데 그 가격이면 중심부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 산다고. 이거 내가 사막 그렇게 답은 못 알았어요, 솔직히. 그분이 그 답 들으면 아,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럼 이걸 언제 정하냐? 청약 넣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 내 자산 상태. 내가 얘를 청약해서 계약금을 낼 수 있는지. 중도금이 이자를 내는 거면 대부분 중도금이 이자여도 입주시잖아요. 그럼 그때쯤엔 잔금을 뭘로 칠 건지, 내 전세금으로 칠 건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청약 계약금 정도는, 저는 그것까지 대출해서 청약하실 거는 저는 그럼 청약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거의 100%를 대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정도는 내 돈으로 내고, 중도금은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잔금 때 내 집이나 전세금이 들어가면서 잔금 대출을 일으키거나 전세를 얼마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아시죠?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입주장에선 전세 완전히 눌리는 거. 지금장이 아니고 시장이 정말 좋을 때도 이건 그냥 불문율이에요. 동시에 전세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놀란 게, 정말 작은 도시여서, 소도시 인구 30만 조금 넘는 그런 소도시 2년 전에 갔을 때도 가격이, 사장님이 막 그래, 이거 더 조정해 줄 수 있다. 이 주인이 분양을 받아놨는데 2년 6개월 뒤에 들어가는데 집을 팔아. 왜 팔아요? 그 사람이 그때 집을 못 팔까봐 친구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대. 그리고 분양받아 들어갈 집이 그 도시에서 대장급이에요. 큰 평수 늘려서 가시는 돈도 있는 분인데, 그때 집 못 팔까봐 조금 싸게 내놓고 자기가 그때까지 전세를 살겠다. 2년 6개월 전세를 잡아달라. 전세가도 높게 해주겠다. 뭘 노리신 거예요? 투자자가 그럼 갭이 작아지겠죠. 매매가는 싸게, 전세가는 높게. 그분이 뭘 노리시는 거냐? 2년 동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때 장 진짜 좋을 때였고, 그 이후로도 1년 이상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분은 마음 편히 그 다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자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거죠. 전세 살면서 전세금 받아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를 불인인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을 넣을 때도 아파트를 살 때하고 똑같이 내 자금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이거 준비하시고,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공부하셔야 돼요. 아파트 사는 것처럼 청약이라고 그냥 설명해 주는 거 막 보고, 여기는 지하철 어디하고 가깝고요, 어떤 도로가 뚫릴 거고요, 이마트가 신설되기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런 얘기만 듣고 혹 해서 오지 마시고, 그게 얼만큼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손품 팔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청약 넣기 전에. 그리고 그 땅도 한번 가보세요. 빈 땅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가느냐? 주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모 도시에 분양했던 어떤 건설사 메인 출입구 옆에 집이 한 채 있더라. 난리 났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주 출입구에 집이 한 채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거 매입을 못한 거예요. 그 집 한 채. 그래서 그냥 공사 진행해버린 거죠. 그거 집값의 영향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가보시고, 상권도 이게 술 상권인지 학원 병원가 이렇게 좀 건전하고 좋은 상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청약 넣기 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의 드리는 것 중에서 특공 얘기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빌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소도시 특공은 정말 메인 입지죠. 그 도시에서도 가장 중심부 입지가 아니라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특공 생애 딱 한 번인데 내가 다른 데라도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는 순간 얘는 날아간다. 근데 내가 소도시 살아요. 인구 30만이야. 근데 그 옆에 인구 100만인 광역시에 굉장히 괜찮은 입지에 줍줍이 나와 지금. 그럼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 투자하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인구의 힘은 이꼬로 수요예요.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주거든요. 10년치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를 뽑아보잖아요. 광역시는요, 매다 꽂는 하락 그렇게까지 없어요.
있어요. 버텨주는 힘이 있고요. 상승하는 힘은 또 엄청나요. 그런데 소도시는 정말 빠질 때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곳의 도시 인구 규모를 보시면서 내가 분양받고 싶은 거기 특공으로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곳이 정말 메인 입지인지 변두리인지 그 정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라면 결정하시기 전에 인근에 그 도시에서 가까운 도시 규모가 조금 있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한 100만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광역시급이 있다면 가보시고 거기에 분양하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더 가치가 있을지. 지금은 다 비조정이잖아요. 현재로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물론 1순위 청약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순위 줍줍이나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일반 분양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금 계획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을 때 분양을 넣었는데 지금 뉴스는 항상 가려 들으셔야 되는 게 뉴스? 거짓말 안 하죠.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신문사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뉴스에서 거품을 걷어내실 필요가 있거든요. 청약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 점수도 보셔야 돼요. 요즘 계속 청약 경쟁률 미달 많다 그거 하나만 보셨고 모두가 미달이라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창원에 제가 거기도 임장을 한 2-3번 가본 곳이거든요. 택지 싹 밀고 착공 이미 들어간 거 에일리엔들이라고 분양한 거 완판됐어요. 요새 공격적으로 거기가 중도금도 무이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거 한참 모아 보러 가는데 줄을 추운 날에 사진 찍어 올렸어요. 이거 무슨 줄이에요? 막 수강생끼리 이렇게 톡 하는데 에일리엔들 모아 구경 간다고 줄 쓴 거예요. 아니 요즘도 줄 서서 모아 구경을 해요? 네, 이 추운데도 1시간씩 줄 서서 구경해요. 우리가 뉴스만 듣고 청약은 다 미달이야, 분양은 끝났어, 아파트는 끝났어, 부동산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발 빠르신 분, 공부하시는 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경 가고 조건 다 계산기 두드려 따져보고 그러고 청약을 넣으니까 지방에서 1군 건설사가 아닌데도 완판이 나오는 거죠. 택지도 넓고요. 아마 거기가 조경도 그렇게 크게 하고 창원에서 그 정도 규모 들어간 데가 많지 않다고 그렇게 신문에서 평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안 하더라도 직접 일일이 다니시면서 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준비됐을 때 그때 청약을 되면 넣는다. 아니 좋은 층 좋은 동 되면 넣고 아니면 만다. 이런 거는 통장 아까우니까 넣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거면 기다렸다가 줍줍하세요. 근데 줍줍하려고 했더니 완판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나이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얘는 완판이 되고도 남고 나중에도 가치가 있겠어. 그런 녀석을 넣는 거죠. 근데 아까처럼 안 될 줄 알았다. 미달 많이 나올 줄 알았다. 그치만 내가 생각하는 RR 나오면 그때는 계약하려고 넣었다. 그런데 완판이 되더라? 제가 틀렸네? 망했네? 가 아니라 그것도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공부는 많이 잃은 것도 아니에요. 뭐 몇 촌씩 까먹으면서도 공부하는데. 그래서 청약 하나도 청약 경쟁률 체크도 가점제, 추첨제 어떤 비율로 나가는지 다 공부하시고 항상 최고로 잘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렇게 못해. 공부하시면 제가 그래도 장담해 줄 수 있는 건 정말 헛짓, 정말 바보짓은 안 한다. 최소한 평균 이상. 그 이상의 선택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불변하는 거. 분양시장 할 때, 분양일 때 엄청 좋았어. 완판 나고 막 난리 났어. 경제를 엄청 좋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입주할 때는 전세가는 바닥을 기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이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청약할 때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전의 이편안인가 그랬어요. 대전 탐방 이편안, 지금 둔산 이편안으로 이름 바꾼 거기도 분양을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자 내줄게. 중도금 이자를 무이자 해주는데 그 이자를 조합에서 돈을 대주면서까지 분양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입주할 때 난리 났었고 프리미엄도 미친 듯이 올랐어. 그걸 어떻게 다 아느냐?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멀리 보시고 기본적인 공부. 어디 입지가 진짜 돈이 되는 입지라는 거. 그리고 개별 상품성. 이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세대수, 요즘은 커뮤니티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아파트 가격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입지와 개별적인 상품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여기 뱀의 머리보단 용의 꼴이야. 내가 1층이 나와도 계약하고 싶어. 그런 곳에 통장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은 줍줍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청약, 어찌 보면 저 그동안은 청약 별로 좋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어떤 허황된 꿈같이 막 대기만 하면 몇 억. 이것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청약 넣고 미친 듯이 떨어지고. 제가 비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력한 거 대비 너무 확률이 떨어지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제대로 공부하고 덤벼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죠. 아세요?
경희공자에 최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종로 대장이잖아요. 걔도 미달랐던 애예요. 분양가 미쳤다고 난리 났던 애예요. 지금 들어보면 귀여운 분양가고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알기로 2017년식인데 5년 됐는데도 그 기품이 떨어지지가 않고요. 너무 멋지죠. 정말 살고 싶은 그런 녀석은 지금도 판단이 돼요. 이런 시장에서도 그 입지, 그 단지 규모, 브랜드 그냥 이름만 들면 이제 조경 어떻게 할지 모하에 안 나와 있어도 같은 브랜드, 같은 규모 단지 가보세요. 자이가 어떻게 짓는지, DH는 어떻게 짓는지 이미 지어있는 곳에 가보면 내가 이번에 청약 넣고 싶은 걔가 이런 단지 조경을 뽑는다는 거지 내 거가 된다는 거지 이런 마음일 때 그때 통장 쓰시는 겁니다. 기본 공부 꾸준히 하면서 시대를 읽으시면 그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흐름을 타서 내 자산 상승을 이끌어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요. 재개발은 지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같이 소통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